한시적인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내려진 게 글로벌 금융위기 때하고 유럽 재정위기 그 이후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그럼 이번 이슈를 어떻게 활용해서 대응 전략을 짤 수 있을지, 쇼커버에 의한 주가 반등도 좀 커질 수 있겠죠. 쇼커버 물량이 나왔을 때 먼저 반응할 수 있는 종목들은 뭐가 있을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루앵커입니다. 오늘은 주식시장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어마어마하게 떨어지죠. 뉴욕 증시도 지수가 등락폭이 하루에 4, 5% 뿐만 아니라 9%, 10%포인트씩 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증시도 역시 변동성이 하루에도 그렇고 일별로도 굉장히 큰 상황인데요. 이렇게 증시 상황이 안 좋아진 데다가 앞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까지 계속 일파만파 커지다 보니까 주식시장 방어를 위해서 금융당국에서도 규제책을 내놓고 있고, 그중 하나가 바로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한 그 규제 카드를 꺼내든 건데요. 오늘 이와 관련해서 어떤 투자 전략이 또 가능할지 한번 그 틈새 전략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이 한시적 공매도 금지가 뭐냐? 그러니까 지난 월요일 16일부터 앞으로 6개월 동안 모든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금지됩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낙폭도 커지고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시장의 추가적인 하락을 유도할 수 있는 공매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국내에서 한시적인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내려진 게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하고 2011년 유럽 재정위기 그 이후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과거에 이런 조치가 내려졌던 시기를 보더라도 참 살벌하죠. 지금이 그 정도 수준까지 내려왔다는 거예요. 자, 그럼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공매도가 뭐냐 이것부터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그러니까 쉽게 정말 단순화해서 말을 하면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판 뒤에 실제로 가격이 그때까지 내려가면 그때 싼 값에 사들여서 되갚는 방식의 투자 기법입니다. 이 말인즉슨 주가가 하락할수록 공매도에서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죠. 통상적으로 하락장에서 이런 공매도가 늘게 되고, 그리고 이런 공매도가 늘면서 다시 한번 시장의 하락을 추가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연쇄 효과가 있기도 한데요. 이런 공매도를 금융당국이 어느 정도 적정선을 좀 시장의 선을 지키기 위해서 이번에 금지하기로 한 겁니다. 물론 금융당국이 이번에 이렇게 조치를 한 거에 대해서 실기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려면 더 빨리 했었어야지 다 떨어지고 나서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거 해서 얼마나 효과를 보겠냐라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공매도 하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참 막연하면서도 당연한 반감이 있습니다. 막연하다고 한 이유는 사실상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공매도를 하기가 참 힘들어요. 절차도 굉장히 까다롭고 또 정보에도 격차가 있기 때문에 이거 맞추기가 또 쉽지가 않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런 공매도 자체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외국인과 기관들이 워낙 공매도로 또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상대적인 박탈감, 그리고 떨어질 때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어떤 불만들이 그래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불법 공매도도 있지만 그냥 허용된 공매도 자체도 불법으로 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만큼 이제 반감이 심하다는 거고, 그리고 제가 또 당연한 반감이 있다라고, 당연하다라고 표현을 한 이유가 공매도란 게 하락에 베팅하는 거기 때문에 공매도가 늘어날수록 주가 낙폭도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공매도를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소외된 개인들은 주가 하락과 시장의 추가 하락을 보면서 손해를 보는 거고, 이럴 때 공매도 잔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 거래가 계속 늘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열이 받는 거죠. 나는 할 수 없는 건데 너네들은 그걸로 이런 시장에서도 이익을 얻는구나, 상대적 박탈감도 당연히 느낄 수가 있는 거고요. 다만 이런 박탈감이나 이런 불만들, 불평들, 그리고 비판들, 이건 워낙 오래 전서부터 있었던 거고, 그리고 금융당국의 규제 같은 경우에도 실기론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만은 이미 이렇게 된 거 여기서 얘기 많이 해봤자 별 소용이 없으니까, 그럼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이번 이슈를 어떻게 활용해서 대응 전략을 짤 수 있을지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자고요. 자, 일단 공매도 규모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 한번 파악을 해봐야겠죠. 그러니까 공매도 금지가 이뤄진 날, 그때를 기준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이 KRX 공매도 종합 포털에 따르면 올해 들어 코스피와 코스닥의 공매도 거래 대금이 16일 기준으로 32조 7,083억 원이었습니다. 이 중 외국인의 거래 대금이 55.1%, 기관의 거래 대금이 43.7%였죠. 개인이 1.2%밖에 안 됩니다.
시장별로 나눈다면 공매도의 외국인 비중은 코스피가 49.2%, 코스닥이 73.9%였습니다. 왜 국내 증시를 오래전부터 외국인의 놀이터라고 부르는지 이유를 아시겠죠? 어쨌거나 이미 외국인은 이런 공매도를 통해서 지수가 하락하고 주가가 폭락하는 과정에서도 막대한 이익을 가져갔을 텐데, 그런데 이제 변하는 건 금융당국이 공매도를 금지했기 때문에 앞으로 외국인들도 6개월 동안 이 놀이터에서 미끄럼틀을 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전망이자 추정, 소설의 영역으로 넘어가 보죠. 공매도를 못하게 됐으니 그거 하던 투자자들은 앞으로 뭘 하게 될까? 매도 포지션을 계속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러면 매도 포지션을 청산하기 위한 숏커버링 물량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재매입하는 거예요. 공매도 금지가 이루어졌었던 지난 2008년하고 2011년 때도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지금으로서 반등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언제 할지 이건 도저히 알 수가 없는 분위기고, 그래서 전략 짜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런 공매도 물량이 많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숏커버 물량이 들어오면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 단순하게 생각해서 공매도 물량이 많은 종목들이 숏커버에 의한 주가 반등도 좀 커질 수 있겠죠. 그래서 공매도 잔고 상위 10개 종목을 정리해봤습니다. 자, 10개를 봤더니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전자, 아브레퍼시픽, 넷마블, 삼성전기, LG디스플레이, 카카오, LG생활건강, 한국조선해양 이렇게 있네요. 이 종목들에 대해서 공매도 잔고가 많으니 오를 때도 이들 종목이 먼저 반응하고 또 상승폭도 키울 수 있다라는 건데, 사실 이건 딱 봐도 너무 단순한 분류 방법이잖아요. 잔고가 많다고 무조건 오르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조건을 하나 걸어 보겠습니다. 시장에 폭락이 나왔을 때 그때 순간적으로 공매도가 확 늘어난 종목이 뭐가 있느냐, 이걸 한번 알아본 거죠. 글로벌 시장이 급락하고 그리고 투자 심리도 위축되다 보니까 그날 한꺼번에 공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는데, 여전히 시장을 주도할 만한, 그러니까 시장 반등이 나오거나 안 그러면 숏커버 물량이 나왔을 때 먼저 반응할 수 있는 종목들은 뭐가 있을까? 그래서 양시장의 서킷 브레이커하고 사이드카가 동시에 발동이 됐었던 지난 13일을 기준으로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이날 공매도 규모가 급격하게 늘어난 종목이 삼성전자, 셀트리온, SK하이닉스, LG생활건강, 삼성바이오로직스, 호텔신라, 포스코, 아모레퍼시픽, LG디스플레이, LG전자였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날만 1,840억 원의 공매도 물량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셀트리온이 577억, SK하이닉스가 478억이었습니다. 최소한 이 종목들에 대해서는 공매도 금지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수혜는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해보는 건데, 다만 문제는 이거예요. 이거를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매도 금지로 인한 어떤 수혜나 전략들, 그리고 종목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 상황 자체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사실 공매도 금지를 해서 숏커버 물량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모르는 뿐더러 이 종목들의 주가 흐름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17일까지도 여전히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지, 공매도 금지한다고 해서 바로 그냥 주가가 다시 한번 회복한다는 뜻은 절대 아니니까 이 부분은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 공매도 금지에 따른 전략으로 시선을 약간 비틀어서 다르게도 생각을 해보자고요. 공매도가 왜 늘어났을까? 시장 하락이 예상되면서 어떤 주도주, 대장주들의 공매도도 늘어났겠지만, 그런 주도 섹터나 주도주가 아닌 종목들 중에서 공매도가 늘어난 종목들을 보면 외국인이나 기관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실적이 안 좋을 것 같으니까, 뭔가 악재가 있을 것 같으니까 공매도를 걸어놨겠죠. 이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 주가가 떨어지는 데 베팅이 됐던 종목인 만큼 앞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숏커버에 대한 수혜를 조금이라도 받아가려면 최소한 실적 확인 과정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을 것으로 예상돼서 주가 하락하는 데 베팅을 걸어놨으니, 만약에 숏커버로 수혜를 받으려면 최소한 어느 정도 선은 실적을 지켜줘야 그래도 그 매력으로 숏커버 물량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적이 너무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 이거는 반등을 할 수 있는 여지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숏커버 수혜를 모두가 받는 게 아니라 최소한 실적 추정치가 하향 조정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실적이 엄청 좋아질 것으로 예상됐다면 애초에 공매도 물량이 안 나왔을 수도 있으니까 최소한 이익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지 않은 종목 중에서 개별 종목들은 뭐가 있을까? 자, 그래서 대차 잔고가 5% 이상인 종목 중에서 올해 들어 이익 추정치가 하향되지 않은 종목들을 추려봤거든요. 한번 보시죠. 꽤 많죠. CGN, KH바텍, 에코프로비엠부터 해서 셀트리온도 있고요.
위메이드, 오스템 임플란트, S&T 모티브, NC소프트, NHN 한국사이버결제, 메가스터디 교육 많습니다. 어때요? 좀 매력적인 종목들이 보이나요? 앞에서부터 어떤 공매도 금지에 따른 전략, 쭉 종목들을 나열했을 때 결과적으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IT에 대한 매수 전략은 지금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라도 그리고 당연하게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공매도가 순간적으로 많이 늘었다면 쇼커버 기대도 충분히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 외에도 반도체 장비나 5G 관련해서도 종목들이 좀 눈에 띄고, 또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실적 전망 가 괜찮았었거든요. 물론 코로나19 이전이긴 한데 어쨌거나 이런 어느 정도 바탕이 되는 실적들이 있는 종목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간간히 제약 바이오주들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에서 언급을 드리고 추렸던 그 종목들 중에서 수급적인 측면의 매력도 만약에 밑바탕이 된다면 일단 시장 반등과 함께 좀 함께 올라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그냥 추정이긴 하지만요. 그리고 이외에도 코로나19 모멘텀을 가진 기업들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진단 키트나 아니면 백신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강세를 기록하고 있고 실적에 정말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이 영상을 찍고 있는 17일 오늘을 기준으로 그 코스피에서 거래량이랑 거래 대금 상위 종목들을 봤더니 다 레버리지 ETF 아니면 인버스 ETF더라고요. 7위까지 딱 개별 종목이 하나 있는데 삼성전자였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도 어찌 보면 레버리지라고 생각하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지수를 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개별 종목으로 대응하기도 참 힘들고 시장이 올라갈지 떨어질지 홀짝 게임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저도 방송에서 전문가들한테 종목 추천해달라고 물어보기도 참 부담스러운 이런 시장 흐름인데요. 이런 공매도 규제 이슈로 어떤 틈새 전략이 가능할까 고민하다가 이번 영상 컨텐츠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참 한정적이고 가능성도 장담을 못하는 것들이다 보니까 참 오죽하면 저런 전략까지 냈을까라고 생각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냥 애쓴다, 알고 있을게, 그리고 방금 그 추렸던 종목들 기억에는 해두고 있을게 라는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저는 더할 나위 없겠네요. 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컨텐츠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